그럼 이제 본인은 어떻게 했냐 이거지. 아. 네, 이게 궁금한 거지. 진짜 했냐. 왜냐면 강사분들이 막 이것만 막 날리고 자기는 하지도 않고 강의로만 돈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플레이어로 뛰었냐 안 뛰었냐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번 조정장 때. 그렇죠. 어떻게 좀 활동을 하셨는지. 이번 그 하반기랑 상반기 대선 전 시즌에 저는 3개를 샀어요. 3개나. 네, 3개를 샀어요. 그것도 일주일 안에. 일주일 안에. 팍팍 산 거네. 네, 동시에 진행된 거네 어떻게 보면. 거의 3일 안에 3개 거의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 일주일 안에 3건을 다 했고 거의 같은 날에 거의 2개 막 계약금 보낸 적도 있었던 것 같아. 지역이 다 다릅니까? 3개가? 한 군데는 그 3개 했어요. 하나는 500개, 하나는 2,000개, 하나는 3,000개.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안에 3개 보내고 그 중에 한 개는 매매 계약서 쓸 때 전세 계약서 쓰고. 아 동시에? 요새 전세 진짜 안 맞춰지거든요. 근데도 이 사장님이 전세 대기자분을 데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 쓸 때 전세 계약서 쓰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거의 한 달 안에 다 뺐어요. 그리고 또 한 개의 지역은 전세자가 되게 많이 밀려 있었거든요. 근데도 이제 사장님이 능력 있으셔가지고 빼주시더라고요. 이뿐이었나 보다. 그쵸. 저는 이뿐이었죠. 아. 전화를 해도 어머 사장님 사장님이 최고예요. 사장님 너무 사랑해요. 막 이러고. 아니 근데 영혼 있게 없게. 영원 있게. 아니 근데 저는 약간 능력 있는 사장님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사장님이 능력 있다. 그럼 정말 사랑에 빠져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챙겨줘요? 막 이러고. 아니 하물며 그분이 저한테 양도세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오. 인테리어 올수리를 했거든요. 올수리에서 전세 이게 최고로 올려서 뺐는데 인테리어 올수리 할 때 이게 양도세 공제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자본력 지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이게 양도세 기록이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분리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도 센스 있게 너 양도세도 챙겨야 되는데 어떻게 샤시로 끊어줄까? 그리고 요번에 그 투자한 건 너무 또 그 중에 한 건은 사장님 얼굴을 한 번도 안 보고 투자를 했어요. 집도 위임장으로 한 거예요? 네, 다 위임장으로 한 거고 사장님이 또 인테리어랑 막 이런 걸 대출 그 전세자 대출이랑 막 이런 걸 다 꼈는데 대부분이 매도자가 불안해서 얼굴을 보자고 하거나 아니면 중개사 사장님이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쓸 때 사건 문제가 생기지 않게 얼굴을 서로 보고 해야 된다. 또는 전세자가 임대인의 얼굴을 봐야 된다. 불안해서 안 된다. 라고 해서 3명 중에 1명이 태클을 걸면 꼭 얼굴을 한 번씩 보여주긴 해야 되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패스? 이번 건 한 건 진행할 때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여달라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연락이 없으시길래 이게 진행이 되는 게 맞나? 나 사기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본인이? 네, 너무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가도 되나? 얼굴 안 봐도 돼? 근데 시간이 없어서 내려가 보지는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아서 절차대로 서류가 막 날라오기 시작하는 무슨 소송하듯이? 알아서? 그 전세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질권 설정 날라오고 뭐 이런 거 날라오고 하면서 이제 등기도 이제 곧 넘어온다고 뭐 법무사한테 연락 오고 법무사도 너무 사랑스럽게 저기 사장님이 15만 원대로 맞춰주시더라고요. 소유권등기가 사실 법무사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긴 한데 사실 원래 보통이 3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활동해서 20만 원까지 깎았어요. 근데 거기서 좀 더독한 투자자들은 15만 원까지 깎아놨거든요. 근데 그 15만 원 그 법무사분까지 붙여주시더라고요. 사장님 15만 원짜리 되나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부를게. 그럼 그 사랑에 빠지신 분들은 원래 알고 계셨던 분들이요? 아니면 아니죠. 이번 새로 그쵸. 또 알게 되신 분들이 그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사장님들이 모든 지역에 모든 단지에 포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새로 발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새로 좋은 인연도 생기고 또 능력 있는 사장님을 알게 되면 이제 그게 한 번의 인연으로 또 끝나지 않아요. 왜냐면 매도도 해야 되고 매도하고 나서 그 지역에 다른 거를 할 때도 그 사장님이 능력이 있으면 저쪽에 있는 물건도 좋게 잡아와 주거나 이제 양타로 사장님들끼리 교류하면서 그런 물건을 소개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좋은 인연을 오래 가져갈 걸로 해가지고 이어가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 한 7년째 연락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따뜻한 이불 속에서 누워있을 때 메디테라님은 이렇게 진행을 했다. 네네. 쉬면 안 되죠.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진짜. 가성비 갭. 가성비 갭이 아니라 갭이 정말 줄어서 가성비가 갑인 수익을 맞출 수 있는 너무 좋은 시즌이었어요. 진짜. 따뜻한 봄이 왔는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근데 갭은 벌어졌어. 봄은 왔는데 갭은 벌어졌어. 뽕은 왔는데 갭은 벌어졌네. 네, 이거 어떻게 그럼 해야 되나? 가성비 떨어지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쉬어요 이제? 아, 지각비 내야지. 아, 자기가 못했으면 돈으로 바르면 돼요. 아. 근데 돈으로 바르기 싫다. 그럼 본인이 몸으로 뛰어야지.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끊임없이 그걸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또 한 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이제? 2020년 공시지가로 환원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따라서 테마를 좀 다르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2020년대 공시지가로 환원된다. 그럼 다시 한번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조금 더 붐이 더 길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나는 공시지가 1억 이하 말고 좀 자본이 있고 좀 좋은 똘똘한 거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3, 4억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들한테는 뭔가 혜택을 더 주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1주택자나 이제 무주택자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내가 챙겨 먹을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 가장 굵직한 테마는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제재. 근데 제재를 하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제재는 지금 뭐 서울 가려고 하면 정말 초기 단계 조합 설립밖에 안 됐는데 5억은 있어야 된대요. 수도권 가도 3억은 있어야 된대. 난 500밖에 없는데? 난 1000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거냐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준신축 전문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잘 갈수록 그 옆에서 같이 들썩이는 준신축들이 너무나도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테마로 해서 움직이시면 재건축, 재개발이 들썩일 때 같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소액 투자자들이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트렌드로 또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물론 재건축, 재개발이 먼저 가겠죠? 그 다음에 흐름을 좀 뒤늦게 가니까 조금 먼저 재개발, 재건축을 지켜보다가 따라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경남 하면 창원도 있지만 또 뭐 조금 더 작은 거제도 있고요. 뭐 저쪽에는 양산도 있었던 것 같고. 부산 위에. 네, 또 김해도 있고요. 여러 인접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투자 매력도라고 해야 될까? 뭐 지금 이제 3월 달이니까요. 3월 중순 이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좀 나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지금 창원에 와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창원이 지금 가장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거제나 김해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김해는 좋은 지역이긴 한데 매수 타이밍을 진짜 잘 잡고 들어가야 돼요. 왜요?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움직이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정책에 의해서 한번 영향을 받으면 진짜 잘 안 움직이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도 지금 갭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갭이 줄어든 애들도 있어요. 근데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로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단지들이 엄청 몰려있는 뭐 북곡동이라던가 그 위쪽이라던가 밑에 엄청 많거든요. 동 하나 전체가 거의 공시지가 1억 이하 받친 단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데는 봐봐요. 내가 매물을 사려고 했는데 매물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팔 때도 워낙 많이 나와. 사기는 좋은데 팔고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제해야 되고, 또 김해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좀 앞으로 또 예정되어 있어요. 여기 좀 민감하지 우리. 네, 그리고 이게 공급 물량까지 있으면 상승 에너지가 줄어들고 좀 하방 압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김해 또 속도도 느려.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김해가 2020년도 하반기 그때가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가기 전이어가지고 그때 갭이 엄청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때가 막 3,000개, 5,000개이면 A급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 전에는 막 1억, 2억 이렇게 됐던 애들이 갭이 줄어서. 그래서 저는 그때가 이제 투자 타이밍이었고, 그렇게 전세가 받쳐서 올라갈 때 그 이후로 1억이 올랐거든요. 근데 김해는 이제 그 시기가 지났다는 거지.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창원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또 거제가 많이 흔들렸어요. 저점을 한참 지속했다가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거제는 전고점을 넘지 않고 아직도 밑에서 있어요. 그래서 상승을 지금 계속 그냥 완만하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제 타이밍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제 보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안녕. 연예인하고 촬영 중이야. 근데 문제는 거제가 지금 전세가 안 받아서 고생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제는 중공업 산업이 안 좋으면 아파트가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거기로 약간, 거제가 섬은 아닌데 섬처럼 약간 이렇게 되어서 수요가 약간 제한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이제 받쳐주거나 이제 매매가가 올라가는데 탄력을 받기가 좀 수요의 회복 탄력성이라던가 수요 움직임이나 안정성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규모도 작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리스크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제가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로 있긴 한데 가성비나
그런 전세에 맞추는 거나 수요 리스크적인 면에서는 조금 갭이 좀 있죠. 네, 갭도 조금 좀 있고 있어. 지금 정말 A급 입지 이런 애들도 아직 다 이렇게 전세가 잘 빠지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지금 그렇잖아도 전세 맞추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수요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중공업 산업이 어떻게 될지 아직 향방이 딱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중공업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중공업 산업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네. 아직 그게 꽃피울 시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해양 플랜트 산업에 이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데 그게 세팅이 돼서 근로자가 투입이 돼서 그게 영향을 아파트에까지 미치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가성비 좋게 지금 가장 진입하기 좋은 지역을 본다고 한다면 거제나 김해보다는 차라리 창원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시가격 1억이야. 에서 움직이신다고 한다고 하면 한다면? 근데 공시지가 1억이 아닌 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용지 아이파크. 나 하나 배웠어 오늘. 용지 아이파크. 좋다. 아니 그 마산 쪽도 괜찮고 진해 쪽에서 신축급이나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막 그 평당가 1000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다른 애들이 이미 그 평당가 1000을 넘긴 상황에서 그 키 맞추기를 가려고 하면 여기도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범위를 넓혀서 보시면 좀 더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소액 투자 생각하시고 다들 다주택자분들 대부분 취득록세 허들 때문에 공시지가 1억이야 많이 가셔서 이제 그쪽을 많이 궁금해하셔서 막 그쪽을 많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것만 투자 트렌드고 그것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좀 투자의 시야를 좀 넓히고 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관심사가 지금 이 세금 허들도 있고 명의도 그렇고 막 이러니까 지금 저희가 공시가격 1억이야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할 수 있으면 뭐 2억대라든지 3억대라든지 특히 마산 같은 경우는 마산 네. 하포구의 월영마린 애시양이 정말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전에는 실거주자들한테 이제 별로 사랑을 못 받고 외면을 해서 이제 미분양이 나거나 막 공실이 많고 막 이랬었는데 투자자들이 작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에만 400건 넘게 거래가 됐어요. 사고 팔고 하죠. 그리고 특히 법인이 4개월 만에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너무 갑자기 점프 뛴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월영마린 애시양 주변에 있는 공시지가 1억이야 단지들도 같이 막 들썩들썩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8월에는 전화하면 딱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물건 없어요? 네, 맞아요. 물건 없어요. 끊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지난 2월에 전화를 했을 때는 물건이 좀 있어요. 지금 뭐 1억 7천에 매매를 하면 1억 7천에 전세를 맞출 수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왜냐면 실수요자들에 대한 거주 만족도는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또 얼음했었으니까 매매가는 움직이지 않고 전세가는 쫙 올라져서 오히려 갭이 붙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지났잖아요. 물건 없어요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갭도 조금 벌어지고 2천 갭으로 1월달, 2월달에만 모니터링 했을 때라도 무피로 맞출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이 조금 형성된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한두 달 만에 또 이렇게 금방 바뀌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월영마린 애시양이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라는 거죠. 3억대의 물건이었는데 지금 움직여서 막 더 올라가고 그 이전에는 더 싼 가격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 투자자가 공시지가 1억 이하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비조정이고 내가 좀 여력이 있고 자본이 있다 그러면 솔직히 1억짜리가 10% 오르는 거랑 3억짜리가 10% 오르는 거랑은 가격대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성비를 따져서 수익률을 찾아서 가긴 하지만 정말 수익률만 이렇게 쥐어짜다 보면 수익금으로는 정말 별 볼 일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중간선을 잘 타는 게 결국 투자자가 잘 이렇게 내공이 있고 잘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스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까지 놓치지 않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을 보실 때 지금 막 너무 또 중심 지역이랑 최근에 봤던 애들이 갭이 좀 벌어지고 1, 2천 올랐다라고 생각해서 걔네들 말고 그 외곽에 있는 애들을 봐야 되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 지방에 너무 외곽으로 가는 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지방의 핵심 지역 안에서 그 안에서 좀 더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지금 외곽으로 가야 될 지역과 외곽으로 가지 않아도 될 지역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세워놓고 움직이셔야지 무조건 외곽 가다 보면 갑자기 분위기 얼잖아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지방의 외곽은 정말 수요가 정말 그 끝까지 가냐 안 가냐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 다행히 이제 우리가 암흑의 시기를 걱정했었던 후보자가 아닌 다른 분이 되셔가지고 조금 리스크가 줄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주택자들한테 뭐 정말 좋은 시기가 왔다. 다주택자들한테 모든 규제가 풀어질 거다.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미
우리가 포트폴리오 점검이나 이렇게 가져가려고 했었던 리스크 대비나 이런 거는 계속 가져가면서 풀어지는 것을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리스크 자체를 다 놓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드리고 싶고 지방은 너무 멀리 보시지 말고 핵심 지역 먼저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